이번에는 마지막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이 두 개의 도형처럼 생긴 이 두 개가 스마트 아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형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선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 모양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있고요. 이렇게 회전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나면 왼쪽에 있는 그룹을 먼저 묶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지문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그림만 보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가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는 거니까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이 둥글어요. 이 도형이 되겠죠? 사각형에서 뒤에서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냥 대략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보기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한번 켜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다시 확인 끝나면 보기에 안내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선을 그릴 때, 여기는 지금 연결선이 검정색이지만 처음에 그릴 때는 이 기본 도형 색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연결선을 확인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체육에 들어가서 도형 색상을 제가 조금 밝은 색으로 바꾸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색상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은 옆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오른쪽에 복사를 해줄 거고,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은 상하 대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서식의 맨 끝에 있는 회전에 들어가서 상하 대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도형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도형을 계속 그리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스마트 아트를 한번 먼저 넣을게요. 시험 볼 때는 이 스마트 아트를 가장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스마트 아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그룹을 해서 애니메이션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바로 옆에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 있죠.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찾는 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게 나왔네요. 기본 블록 목록형.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크기를 먼저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때 얘만 선택해서 크기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자, 전체의 그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이동할 때도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죠. 글꼴은 도둠의 18인데 뭐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얘는 도형과는 전혀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글꼴을 따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하나를 더 찾을게요.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원형 화살표 프로세스형. 여기 프로세스형 안에 도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얘는 원이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는 지금 4개고요. 그래서 도형 추가 글씨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여기는 언제든지 클릭해서 내용을 똑같이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전체 크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크기를 먼저 이렇게 축소를 하고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도 글꼴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홈에 들어가서 똑같이 도둠의 18,
검정색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시험 볼 때 6번 슬라이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얘 하나만 글자가 흰색이죠. 네, 6번 슬라이드는 흰색 글자가 꼭 나와요. 그게 스마트 아트일 수도 있어요. 네, 반드시 글자 색깔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스마트 아트의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 앞에 거는 3차원 만화를 지정하고 이 뒤에 있는 스마트 아트는 강한 효과로 지정해라. 이거 두 개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를 색깔을 또 똑같이 하시면 계신데 이건 물론 색이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해요.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여기 색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만, 3차원 효과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자, 스마트 아트 도구가 열렸고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색깔은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는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서 3차원 효과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3차원 만화라고 했죠? 네, 만화 세 번째 3차원 만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강한 효과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테두리 선택하시고, 네,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강한 효과. 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릭해서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왼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다 직접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안에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저염도,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트 상자가 보이지 않죠? 그럴 땐 여기 펼쳐서 여기다가 유기농,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열량, 여기는 천연식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텍스트 창이 따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펼쳐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자정. 네, 색깔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고요. 저는 색상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도형을 보고 빠르게 똑같은 도형을 찾아서 그리시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의 도형이 들어가서 저는 별미 현수막의 물결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설정해 주시고, 자, 똑같은 거는 복사 가능하고요.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치 이런 식으로요. 자, 삽입의 도형이 들어가서 도형을 그려주고, 똑같이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치, 그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위쪽 모양이 화살표네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왼쪽은 다 그렸고요. 이제 오른쪽도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아까 그렸던 순서도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형 도형을 선택해서 그 밑에다가 그려주시고, 자,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이번엔 제가 육각형을 선택해서 제일 밑에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들어있네요. 양쪽 잘린 사각형 하나 선택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갈매기형 수장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시면서 해주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크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위쪽이 다 잘렸네요. 위쪽으로 잘린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회전으로 살짝 비틀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육각형이 또 들어갔네요. 오른쪽에 육각형 하나 더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구름이 들어있어요. 구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도형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블록 화살표에 바로 이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자, 보시면 밑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좌우를 이렇게 좀 잡아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높낮이 바꿔주실 수 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란색 점, 노란 동그라미로 이렇게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예전 버전에서는 얘가 노란색 다이아몬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2016에서는 노란색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잘린 사각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좌우 대칭.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떨어져 있는 도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뺄 수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도형을 선택하거나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위치 좀 맞춰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거는 여기 선이죠.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얘는 대시 모양을 시험 볼 때는 매번 파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파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시 모양이 들어가서 파선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두께를 조금 크게 해주셔야 돼요. 1포인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선은 저희가 0.25, 제일 적은 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얇은 선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놨었고, 요 점선이 들어간 애는 파선에 1포인트 정도 두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바로 요 연결선이죠. 자, 이제 연결선 한번 그려볼 텐데, 연결선 그리실 때는 요 연결선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도형의 중앙에 회색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쟤는 이 물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그대로 수직 복사해서 그대로 상하 대칭만 했던 거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삽입에 도형이 들어가셔서 연결선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직각 아니면 곡선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화살표는 양쪽 화살표예요. 직각이면서 양쪽, 곡선이면서 양쪽. 지금은 직각이면서 양쪽이죠. 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회색점 보이시죠? 회색점에다 클릭해서 당깁니다. 쭉 당겨서 오른쪽에 갖다 대도 회색점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요. 그리고 색상은 이거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경색을 좀 다른 걸로 해놨어요. 서식의 윤곽선 가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이번에 화살표 모양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화살표 모양을 양쪽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바꿨습니다. 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얘도 좀 두께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포인트 너무 작으니까 1과 2분의 1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도 두께 들어가서 1과 2분의 1 네. 이게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축소해도 진하게 잘 보이네요. 1과 2분의 1 정도로 선 두께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글꼴 지정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드래그해서 아니면 여기까지 이때 슬라이더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룹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글꼴을 도듬에 18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제가 한번 눌러줄 건데 아까 검정색이 아닌 요 도형 하나 있었죠? 요 도형은 제가 색깔을 일부러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진하게 하고 홈에 가서 글자를 흰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흰색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도형을 상하 대칭을 했는데요. 상하 대칭해서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글자도 거꾸로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꼭 이런 도형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반드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을 해서 글자가 거꾸로 입력되는 게 하나 꼭 나와요.
그때는 도형에다 글자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서 우리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네, 기본 도형에도 있고 아니면 삽입에 들어가도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요. 여기에다가 넓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 글꼴이 전체가 도듬의 18 가운데였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있는 도형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꼭 그 위에 올려서 작성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요거 제가 얘는 유제품 흰 글씨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유제품. 네. 이제 나머지는 다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스마트 아트는 언제든지 여기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도형 추가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필요가 없으면 각각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지우시면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보실 때는 스마트 아트를 먼저 그리시는 것보다 그냥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을 그리고 하나의 도형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그리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스마트 아트는 찾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분들만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내용은 다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요 지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룹을 한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룹을 한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라. 얘는 1번 동그라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오른쪽에 있는 2번 동그라미는 회전이라는 걸 지정을 하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그럼 순서대로 그룹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우스로 넓게 드래그해서 왼쪽에 1번 그룹을 다 잡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G 아니면 저기 서식에 가서 그룹을 누르셔도 됩니다. 서식의 그룹 또는 컨트롤 G. 자, 그룹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로 통일이 됐죠. 그리고 메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 1번 그룹이니까 닦아내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닦아내기를 먼저 선택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효과 옵션이 있습니다. 문제가 위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닦아내기를 위에서부터.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이죠. 두 번째 그룹도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데 이때 슬라이드 번호를 가져가면 그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컨트롤 G 오른쪽 버튼 그룹 또는 서식에 가서 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서식에 가서 그룹을 해주시고 하나로 묶였다면 얘도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회전이 여기 있네요. 회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 네. 그리고 보통 시험에는요, 나타내기에서 나와요. 나타내기에서. 끝내기가 아니고, 나타내기에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까지 모두 나와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 시험 볼 때 실수로 내가 1번 애니메이션, 2번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순서가 틀렸다. 그럴 때는 이 애니메이션 메뉴에 애니메이션 창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이 창이 떴죠? 그럼 얘를 클릭하고 앞으로 이동, 얘를 클릭하고 뒤로 이동하시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그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제거하시고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